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수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과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모두 호재가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 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3대 지수 중에서는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이 가장 컸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률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또 현대차와 애플카 협업 소식에 관련주들 웃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은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소폭 증가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4일 만에 다시 400명대로 나타난 모습이 나타나줬는데요. 40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조금 더 신경 쓰는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여전히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상승폭을 조금 많이 반납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3,101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더 큰 상승폭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1.65% 오름세 나타내주면서 97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도 보시면요. 0.11% 소폭 하락하면서 420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요. 408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421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857종목이 오르고 있고 433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반대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거래소를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845억 원, 기관은 6,465억 원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개인만이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9,144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451억 원, 기관은 413억 원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개인만이 707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이 켜져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은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69% 오름세 나타내주면서 87,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호재가 나왔지만 계속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다가 6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2.56%대 오름세 나타내주면서 32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설명해드렸던 현대차 그룹주는 동방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카와 협력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모두 웃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0.38% 오름세 나타내주면서 26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위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도 지금은 장 초반의 고점보다는 조금 내려간 모습에 음봉을 띄워주고 있는데요. 3에서 4%대 오름세 나타내주면서 92,300원, 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1.45%대 약세를 보여주면서 34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도 장 초반의 고가보다는 지금 주가가 빠진 모습입니다. 윗꼬리를 단 음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8%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가가 좋은 모습 덕분에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 봤을 때 시가총액 10위권에 진입을 한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역시나 빨간불이 켜진 종목이 더 많은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엠만 지금 약보합권에 들면서 파란불을 켜내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호재 덕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모두 반등이 지금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반등이 더 큰데요. 5% 상승해주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은 2.64%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또 애플카 호재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유진 로봇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로봇은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지금 긴 장대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윗꼬리를 짧게 달면서 26%대 상승률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애플카와 기아의 협력 소식에 상한가를 지금 기록을 해준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올해 출시한 자율주행 기술에 적용이 되는 3D 스캐닝 라이다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주가도 지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인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인텍은 지금 고가보다는 주가가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해주고 있는데요. 뉴인텍은 친환경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수소차와 전기차의 커피시터 물량을 공급하고 있어서 현대차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7%대 상승률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짚어보실 종목은 위지윅 스튜디오입니다. 위지윅 스튜디오는 종합 콘텐츠 제작사로서의 성장성이 기대된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틀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갈아치운 모습이고요. 지금은 윗꼬리를 달면서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2.78% 오름세가 나타나주면서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업종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조금 더 적은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의료 정밀 업종과 의약품, 운수 장비, 전기전자, 제조업에서만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고요.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이 대다수의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업과 증권, 보험, 운수창고, 전기가스업 등 대다수의 업종에서 전거래일보다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유통업종에서 3%대의 상승률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비를 이어서 오락 문화와 반도체, 기타 서비스, 제약 업종에서는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은 적은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화학을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고요. 반면에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은 순매도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격 교체가 됩니다. 후임으로 지명된 분은 정용 안보실장입니다. 저희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을 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굉장히 뭔가 피곤해 보이세요. 네. 뭐 괜찮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근데 약간 피곤하신 이유가 제가 듣기로는 네네. 저희 구독자 수 늘어나는 거 보시면서 그렇게 피곤해지셨다고 들었어요. 와, 1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네. 어제 살짝 언급했었는데 바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네.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네. 전문가님 드디어 10만 기분이 명이죠. 좋으신 거 맞죠? 기분 좋아요. 기분 좋은데 지금 그거를 밤새 보시느라 지금 약간 기분이 떨어지신 거예요. 네. 거기다가 지금 제가 댓글을 좀 보니까 네. 우리 송범선 전문가님께서 살이 좀 찌셨다라는 댓글들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그 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확진자가 있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분이 확진자입니다. 네, 제가 확진자, 네. 살이 확진자입니다. 확진자, 네. 얼마나 찌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기 방송 나올 때보다 네. 한 10kg 쪘습니다, 진짜로. 오, 10kg이나요? 네.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 10kg 찌신 거예요? 제가 6개월 동안 어머, 10kg 쪄서 지금 88kg 정도 됩니다, 제가. 88kg. 네, 그래서 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네. 또 방송에 매진해서 주식에 매진해서 네. 다이어트를 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생방송으로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목표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일단은 10kg 먼저 빼야죠. 네, 그럼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기간을 좀 정해주세요. 이게 너무 빨리 빼면 또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천천히 해서 네. 한 달에
한 4kg씩 빼서 한 달에 4kg씩. 한 3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오, 그럼 네네. 여러분 저희가 3달 후에 송범선 전문가님의 몸무게를 다시 한 번 더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이렇게 송범선 전문가님의 몸무게 이슈도 정말 궁금하지만 공매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이야기 요즘 너무너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 변동성에 큰 몫을 하는 게 공매도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이 또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공매도 시장에서 핫한데요. 네.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이제 예전에 작년에 공매도를 다시 재개한다 했는데 그때 한번 동학개미들이 한참 붐이 일어가지고 연장했죠. 그 재개하는 거를. 그리고 이제 3월인데 이번에도 또 연장을 한다는 것이 계속해서 방안을 검토 중으로 지금 정부에서 그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이제 빌려서 맞아요. 여러분 다 네. 아시죠? 네. 공매도는 뭐냐면은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다시 사는 거거든요. 오. 네. 네.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빌려서 사고 나중에 사야 돼요. 나중에 어쨌든 나중에, 수익 실현하려면 사야 되고 네. 이거에 대해서 그 유지훈 전문가님 영상에서 네. 자세히 공매도 다루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아니 그 댓글 보니까 유지훈 전문가님 말씀이 많던데 네. 뭐 한 말씀 드리자면 저희 방송국 스케줄이랑 일정이 이 회의를 통해서 바뀐 거지. 아우 제가 뭐 뺏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매력 어필 하셔야죠. 그럼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좀 이렇게 그 얘기- 기죽으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네. 지금도 제 옆자리에서 네.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맞아요. 얘기도 많이 지금 해요. 여러분들 모르시는데 전문가님 지금 계십니다. 네. 그래서 뭐 어디 갔냐 이런 얘기 많아지고요. 네. 아무튼 유전 전문가님이 굉장히 공매도 영상을 좀 잘 찍으셔서 네. 저도 셀트리온 관련해서 잘 봤고요. 그거에서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빌려서 팔고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왜 사냐? 갚을 때 주식으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갚고 빌린 기간 동안 이자를 묻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아무튼 근데 요게 주가가 하락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공매도 조치를 많이 반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연장하려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지금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말이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네. 위한 이런 정책들을 좀 펼치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도 이미 공매도 연장하는 게 여러 번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작년에도 하고 했는데 이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세금을 더 거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처음에 할 때 세금 뭐라고 매수할 때 네. 환매할 때 이렇게 또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공매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네. 공매도를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래가 또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거래가 활성화돼야지 또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좋은데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네. 이거 지금 이제 얼마 뒤에 또 선거도 있잖아요. 네. 선거도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뭐 청와대에도 계속 청와대 국민청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또 연장이 되지 않을까 뭐 또 이렇게 연장이 해서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인기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시장은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은 갭상승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다시 약간의 하락세가 나타나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이 변동성이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코스피 제가 아까 봤는데 아까 전에는 코스피가 막 1% 이상 올랐다가 맞아요. 처음에 장 초반에 네. 1% 넘게 오르면서 갭상승 출발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코스닥 시장보다 더 좋았어요, 원래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로 막 돌아섰다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또 제가 말씀드리면서 또 빨간불로 돌아서고 이러고 네. 있어요. 네. 근데 요럴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한 번에 사면은 고점에서 물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고점 꼭지에서 물리기 때문에 요거를 분할 매수를 하되 떨어질 때마다 좀 떨어질 때마다 파란불 나올 때마다 천천히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에 처음에 샀다 어떤 종목을 그러면은
이거를 9,000원대 한 번 더 사고 네. 이게 분할 매수 또 8,000원에 한 번 더 사고 7,000원에 한 번 더 사면은 결국 평균 단가가 내려가죠. 네. 8,000원, 7,000원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데 평단가를 낮추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올라섰을 때 네. 그렇게 매도를 하는 방향이 좀 필요하겠고요. 뭐 시장 좀 잠깐 체크를 해보시면은 네. 3,000원 넘게 올랐기 때문에 좀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네. 너무 걱정 마시고요. 일단은 코스피가 지금 2개월간 39% 올랐습니다. 어휴, 네, 많이 그리고 오르긴 했어요. 네, 그리고 코스닥은 24% 상승했어요. 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좀 강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약간 키 맞추기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코스닥이 더 오를 여력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딱 수치만 들어도요. 네. 그리고 이제 60일과 120일 이동평균선의 이격도가 120%를 넘는 것이 삼저호황 랠리, 뭐 이런 것들, 또 닷컴버블 반등이 유일한 정도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예전에 과거 사례가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뭐 그런 식으로 좀 되고 있는 과열권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그러고요. 블루 웨이브 있죠. 네, 블루 웨이브 미국에서 있죠. 네. 정치적인 그런 블루 웨이브가 인해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를 넘어서면서 이런 부분들 또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를 자극한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고려하면서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분할 매수를 하면서 이게 상황 사실 여러 가지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시장을 예측하지 말고 네. 대응하라. 대응하라. 네,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 제가 네. 실제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예측을 해도 네. 맨날 빗나가요. 그렇죠. 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갑자기 그 9.11 테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9.11 테러 제가 날짜 어떻게 합니까? 당연하죠. 예전에 네. 2001년도에 9.11 테러 나가지고 정말 그 지수가 폭락하고 또 뭐 그런 거 있죠. 예전에 타이타닉 침몰했잖아요. 그게 진짜 몇십 년, 몇백 년 전이긴 한데 100년 전이긴 한데 그때도 지수가 떨어졌어요. 다우 지수가. 그때 폭락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니 타이타닉이 침몰할지 뭐 이런 거는 예측할 수 없어. 지진이든 아니면 뭐 북한의 핵실험이든 이런 것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측하지 말고 좀 대응으로 네. 이렇게 재빠르게 대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런 시장 속에서 요즘에 새롭게 또 떠오르는 업종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어떤 업종들이 또 오름세일까요? 네, 뭐 어제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보험. 네. 보험, 맞아요. 굉장히 네. 좋아요. 그리고 철강, 조선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철강과 조선은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그 조선이 뭐로 만들죠? 배잖아요. 네. 철판으로 만들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렇죠. 철판으로 같이 이게 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후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철강이 지금 왜 최근에 되게 좋아요. 네. 되게 업황이 좋아지고 실적도 좋아지는데 철강과 함께 조선도 수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조선주들이 뭐 삼성중공업이든 뭐 현대중공업이든 이런 조선 빅3가 지금 외국에서 수주가 상당히 늘어났고 사실 2007년도 때 최고점이었어요. 오. 조선 그때 네. 우리나라 1위였는데 그러다가 폭삭 내려앉았어요. 그때 뭐 포스코도 전 세계 1위고 그러다가 내려앉았는데 지금 요즘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은 그 거제도에 많이 있거든요. 저기 남쪽에 그 조선업이. 네. 근데 거기 집값이 엄청 올랐다고 합니다. 아. 근데 그래서 부동산이 난리가 났어요. 그쪽 집을 샀어야 된다. 그게 왜 그러면은 다시 그 수주가 옛날 수주가 한동안 끊겨가지고 막 빈집들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다가 다시 막 거기가 활성화되니까 거기로 꽉꽉 차가지고 사람들이 집값이 그냥 올라가요.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조선업이 집값만 보더라도 조선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알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삼성생명 그 아까 보험업, 네. 보험업이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 증가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지금 뭐 22% 가량으로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업은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어쨌든 2.7% 상승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철강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튼 보험업에서는 삼성생명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철강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뭡니까? 포스코랑 네. 현대제철 있죠. 현대제철. 현대제철 그 두 가지를 보시면은 어쨌든 포스코는 예전에도 1위였고 전 세계 1위. 지금도 전 세계 1위입니다. 좋고요. 조선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현대미포조선이나 아니면은 현대중공업, 또 현대중공업 지주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 게 이게 조선뿐만 아니라 그것도 있어요. 로봇 요즘 공장 가면은 제가 저번에 공장 견학 가면은 사람이 없어요.
공장에 근데 이 대기업에 한정돼요. 왜냐면 네. 중소기업은 최근에도 이게 외국인 노동자도 많이 쓰고 하는데 아니 대기업 이런 포스코 같은 데 가면요. 사람이 없고 다 기계 로봇이 움직여요. 로봇이 그렇죠. 막 자동차도 만들고 자동화가 많이 됐어요. 네,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게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로봇 만든 산업용 로봇, 일상용 로봇 말고 산업용 로봇 만드는 업체 1위가 또 현대중공업 지주입니다. 네. 진짜요. 그래서 지금 납품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현대 계열사들한테 다 이 로봇을 산업용 로봇 공장에 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로봇 관리하는 거죠. 로봇이 가끔씩 고장 나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 현대중공업 지주는 조선사하면서도 로봇 미래 산업이고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아무튼 철강, 조선, 보험 이렇게 굉장히 좋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에 뜨거운 관심인 공매도 금지 여부 어떻게 연장이 될지에 대해서 먼저 짚어봤고요. 그러면 시장의 흐름은 어떨지 그리고 관련해서 어떤 업종들이 다시 오르고 있는지도 함께 다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응을 잘하는 자세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계속 시장에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정책 관련한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재생에너지 종목들인데요. 조 바이든 정부도 친환경 정책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정부도 그린 뉴딜 정책에 힘을 더하고 있죠. 네, 그렇죠. 지금 그린 정책, 재생에너지. 그러니까요. 이게 네. 바이든 이제 신정부 취임사하면서 굉장히 여기 바이든 관련주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이게 먼저 맞아요. 떠오르거든요. 뭐 바로 딱 떠오르는 단어들이잖아요. 지금 네. 요거잖아요. 이 네, 태양광. 다 바로 이것들. 야, 네. 이게 예전에 진짜 태양광이 엄청난 게 그때 초창기에 테슬라가 네. 전기차 판매할 때 이 전기차 전기 보급 때문에 네. 각 집마다 뭐 이렇게 지붕 위에다가 그 태양광을 설치해 준다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그때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요. 네. 자, 그게 왜냐하면 전기차 뭐 활성화 홍보 정책이죠. 그런 것처럼 이게 전기를 잘 수출을 이게 뽑아내길 잘해요. 네. 이게 추출을 잘해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린 뉴딜 정책 이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또 신 뉴딜 정책 해가지고 뉴딜이 옛날 정책이긴 한데 어쨌든 친환경적으로 한다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이 정치 의회에서 블루 웨이브 민주당이 다 많이 장악하는 대부분을 장악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바이든의 힘이 세졌죠. 그렇죠. 자,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뉴딜 정책, 친환경 정책이 정말 강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종목들을 먼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5가지가 있는데요. 5가지. 네. 네, 5가지인데 그린 케미칼, 그린 케미칼. 네. 그리고 한화 솔루션, CS 윈드, OCI 두산 퓨얼셀입니다. 자,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 친환경 화학 제품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이 고부가 가치로 소재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산화탄소 또 친환경 보시면 되고요. CS 윈드는 이 윈드 그러면은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바람. 딱 느껴지는 바람. 네, 바람인데 이 선풍기는 아닙니다. 선풍기는 아니고 글로벌 풍력 에너지 네. 업체고요. 그다음에 두산 퓨얼셀은 이게 발전용 연료 전지 업체예요. 발전용 연료 네, 전지 업체. 네. 뭐 그리고 한화 솔루션은 차세대 태양 전지, 네. 태양 전지를 개발하고 태양광 차세대 제품 개발에 이 생산에 4천억 원을 무려 4천억 원이나 들였고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자산 취득에 3천억 원, 태양광 분산형 이 발전 기반 에너지에 네. 3천억 원, 수소 관련 사업 이것도 2천억 원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수소 최근에 수소차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렇죠. 네. 수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소가 그 전기차도 그 매연 가스가 안 나오니까 중요한데 수소도 수소차도 이제 수소로 가면은 굉장히 그 H죠. 그 화학 기호로. 네. 근데 그게 이제 매연 가스가 안 나서 이게 굉장히 좋고 정말 그 친환경 소재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책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폭도 꽤 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세요. 네, 굉장히 다들 많이 올랐죠. 네. 친환경. 그래서 또 아까 전에 여기 뭐 좀 보시면은 그린 케미칼이 400% 넘게 올랐어요. 400%요. 네, 400% 넘게 올랐으면은 이 5배 오른 거거든요. 네.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한화 솔루션이 117%. 오. 그래서 2배 약간 더 올랐고, 네. 그다음 CS 윈드 풍력, 요거는 이제 169%. 오. 자, 그리고 OCI 126%인데,
OCI는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요거 지금 태양광 하면 OCI를 좀 떠올리셔야 돼요. 네. 그래서 OCI가 왜냐하면은 되게 진짜 막 남자의 주식 뭐 이런 식으로 불릴 것처럼 화끈한 그렇기 때문에 네. 저점에서 사두면 요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산 퓨얼셀 요것도 36% 올랐습니다. 근데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또 재작년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상장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거래량도 많고 그래서 핫한 주식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타치기에는 사실 이 중에서는 두산 퓨얼셀이 저는 좋다고 보고요. 단기적인 관점 접근하기에는 네. 두산 퓨얼셀이 좋고. 네. 근데 이제 중장기로 봤을 때 OCI가 좋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 네. 시가총액이라던가 시가총액 오른 것도 비슷하죠 보시면은 네. 408% 아까 뭐 407% 비슷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이제 주식 수랑 가격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목표 주가 8만 원 이렇게 되고요. 다들 목표 주가 올랐습니다.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거는 네.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네. 이런 것들은 OCI가 지금 126%밖에 안 올랐어요. 그린케미칼 400% 올랐는데 그렇죠. OCI가 좀 괜찮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재생에너지 종목들에 접근을 할 때는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재생에너지가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 상승을 기반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 재원을 마련하면서 이 중장기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두산 퓨얼셀을 좀 제외하면은 약간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산 퓨얼셀은 약간 변동성이 크고 이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고 네. 또 OCI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미래를 좀 읽어야 됩니다. 미래를 읽으면서 네. 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친환경 사업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또 수출 비중이 높은 것들 OCI 같은 경우는 또 이게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해외에 이렇게 멋있는 이런 태양광을 설치하는 네. 이런 또 정부 정책하고 맞아 떨어지는 그 국가의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판별하신 다음에 그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친환경 기조는 글로벌 전반적인 기조입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조 바이든 정부도 또 우리 정부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책 수혜주로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을 종목들을 지금 5가지 종목까지 꼽아서 알려드렸으니까요.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2가지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한진중공업과 대한해운입니다. 먼저 한진중공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은 김규태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두 분 더 열심히 하셔서 바른 경제를 이끌어주세요. 한진중공업 진단 부탁합니다. 매수가 7,960원, 비중 60%입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어요. 한진중공업 오늘 시가를 보니까 7,030원이었고 지금은 7,0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얘기해 주세요. 빚만 좀 줄이면은 먹고 살겠다. 빚만 좀 줄이면 먹고 살겠다. 네. 네. 왜냐하면 이게 부채가 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분 상황을 보시면은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은행이 4개나 갖고 있어요. 은행이 네. 대주주로서 있는데 한국산업은행이 16%나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은행, 농협은행 여기가 10%씩 각각 갖고 있어요. 한진중공업. 괜찮은 은행들이죠. 그리고 하나은행이 8.9%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 메이저 은행이잖아요. 딱 그렇죠. 이름만 들어도. 네. 그래서 이 은행들이 잘 이렇게 떨어지는 거 하반 경직성 방어를 좀 해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부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근데 부채가 너무 많은데 이게 지금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900%였는데 네. 최근에 519%까지 줄었어요. 519%도 많죠. 부채 비율이. 왜냐하면은 보통은 제가 봤을 때는 100% 미만 돼야지 좀 안정적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줄여 나가는지 보셔야 되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뭐냐면은 이 아까 은행이 대주주잖아요. 네. 은행이 뭐 하는 회사입니까? 돈 빌려주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금 적금도 하고 하죠. 네. 이 예대 마진, 네. 예대 마진이 예금 받아서 대출 마진을 챙기는 건데 돈 빌려줘요 기업들한테는. 근데 이제 대주주가 이렇게 은행들이 4개나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은행들이 그래도 뒤에서 든든한 형님 백으로 이제 돈을 확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빌려주고 또 금리도 좀 낮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팔도 안으로 굽는다고. 내 그렇죠. 자식 은행 입장에서는 저기 한국산업은행이나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내 자식입니다. 내 자식한테 막 이자를 많이 받고 싶겠어요, 돈 빌려주면서. 그렇죠. 이자도 좀 싸게 해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나온 공시가 좋습니다. 이제 한진중공업이 574억 원 규모로 공사를 수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굉장히 좋고요. 조선 업종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좋아요, 지금. 중공업,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들어간 게 중우장대형 산업인데 네. 중우장대형 산업 중에서도 지금 조선이 굉장히 좋아요. 뭐 철강도 좋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수주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 도로 건설 이런 것도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사실 조선주가 예전에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조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었죠. 이때 2019년 초반에 그 전부터 떨어졌습니다, 사실. 근데 그 다음에 횡보하다가 옆으로 쭉 횡보하다가 이게 약간씩 꿈틀꿈틀거려요, 이렇게. 꿈틀이처럼 지렁이처럼 꿈틀꿈틀거리면서 거래량도 한 번씩 이렇게 쳐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느 정도 2년 동안 진짜 2년 동안 갈고 닦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정도는 좀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조선주 저는 뭐 그렇게 해서 좀 한진중공업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진중공업은 지금 주가 흐름이 크게 막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4개 은행이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부채가 지금 많았기는 했지만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수주 소식도 나와 있으니까요. 전문가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알아볼 종목은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은 신하브로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전장 분석 전문가님이 바뀌셨네요. 송 전문가님도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대한해운 3,350원 10% 비중 있습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댓글을 주셨어요. 대한해운 지금 주가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운은 오늘 3,335원에 시작해서 3,26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벌크업 해보자. 벌크업 해보자. 네. 이게 왜냐하면 벌크선 운임이 굉장히 최근에 매섭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선도 예전에 올랐거든요. 네. 이 해운이랑 조선이랑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해운은 운송업입니다. 자, 근데 컨테이너선도 오르더니 벌크선도 벌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헬스 막 이런 거 하시면은 이 몸을 불리는 게 벌크업이거든요. 네. 저는 뭐 벌크업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좀 불안하게 했는데 아무튼 벌크업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기업 자체가 이렇게 좀 부풀려지면서 이 규모의 경제, 규모로 키워서 이거를 시장을 장악하는 게 중요한데 아무튼 대한해운은 그걸 참 잘하고 있고요. 벌크선 네. 운임이 잘 수주가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경기 부양책,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있는데 여기에 원자재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 있고요. 굉장히 좋은 게. 그래서 올해 들어서 벌크선 운임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오션이나 대한항 등의 이런 벌크선사 실적이 좀 크게 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 조사 뭐 여러 가지 벌크선 공급이 1.7% 늘어나고 벌크 물동량도 3.8% 늘어나면서 좋아지고 있고요. 매출의 90%가 전용선에서 발생을 합니다. 뭐 이런 점들도 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이거 보겠습니다. 대한해운 이 차트를 좀 보시면은 네. 이것도 예전에 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떨어지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조선업 그리고 해운업 바다 쪽에 배에 관련된 업종이 좋아지면서 거래량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럴 때 사시는 게 사실은 제일 베스트인데 그렇죠. 예, 근데 네. 이게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초창기에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또 좋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지금 좀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워낙 이게 너무 좋아요. 시황이 좋고 1월 이후로 계속하다가 약간 주춤하는 분위기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전반적인 시황으로 봤을 때는 이 벌크선 운임이 괜찮기 때문에 좋아 보이고요. 이 60일 이동평균선 있거든요. 초록색 선. 여기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60일 이동평균선이 2,800원 선.
2,800원 선으로 좀 하고 2,800원 손절선 잡으면서 좀 접근하시면은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크선 운임이 올라갔다라는 점을 호재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 만약에 급방등을 했다가 지금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61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계속 가져가는 관점 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